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굴착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른 하수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이 폐원한 양돈장을 매입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편법적인 분사시설이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소설가로 속인 50대 남성이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투자받은 돈 수억 원은 외제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온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관조사단의 현장 굴착 조사가 이뤄졌는데 설계와 다르게 공사비가 싼 하수관이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중장비가 도로를 부수고 5m가량 땅을 파내자 흙더미 속에서 하수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특수공법인 추진공법으로 하수관을 매립했다고 주장해왔던 곳입니다. 일반 시공보다 비용이 최대 5배 더 드는 이 공법을 쓸 경우 콘크리트를 압축한 레진관이 묻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굴착 결과 추진공법이 아닌 일반 공법에 사용되는 GRP관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와 달리 돈이 적게 드는 공법을 썼다는 건데 8년간이나 땅 밑에 묻혀있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은 민간업체에게 시공과 운영을 맡기는 BTL 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당시 최소 3km의 하수관과 배수시설 400여 개가 시공되지 않아 공사비가 40억 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겉으로 드러난 부실 공사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시공사를 감싸기에 급급했는데 이번에 거짓 공사가 고스란히 드러나자 뒤늦게 말을 바꿉니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추진으로 가다가 뭐 걸리면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나가는데 막 무조건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관 공동조사단은 준공 후 설계 변경이 4차례나 이뤄진 점을 미뤄볼 때 그간 제기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왜 관이 바뀌었는지, 그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해명 자료가 저희가 받은 자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 개연성들이 왜 높다. 민관 공동조사단은 군산 하수관 사업과 관련해 이달 안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군산 하수관 정비 BTL 사업에 대한 일부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지켜볼 일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정비 BTL 공동조사단은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추진 관로가 제대로 매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3km의 관로가 설계와 달랐고 시공이 비교적 용이한 방식으로 바뀌어져 3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 설비인 오수바지 수백 개가 공사 구간에는 빠져 있어 부실 시공 논란도 일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비리 의혹은 그동안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재수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감리로 벌금 처분된 감리업체와는 달리 시공사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사비 환수를 포함한 철저한 사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공동조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체 감싸기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군산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군산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운영사를 고발하고 시민 피해 보상을 촉구해왔습니다. 민관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군산시는 물론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청정환경의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리던 완주군이 잇따라 환경 문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10년 가까이 폐원한 양돈장을 매입해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편법 돈사시설이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와 아빠, 도시에서 맑은 공기를 찾아 내려온 귀농 귀촌인들이 완주군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돼지 12,000마리를 키우다 허가 취소된 양돈장이 7년 만에 재가동한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치고 달려온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9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나가야 되나? 지금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 팔리기나 할까? 생존의 문제예요. 아직 그 지은 집에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문제의 지역은 바로 완주군 비봉면. 지난 2012년 불법 폐수 방류로 허가가 취소된 양돈장을 마니커 계열 대기업인 이지바이오가 4년 전 사들여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창이 없는 밀폐형 돈사로 시설을 개보수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는 한 5, 60억 들어갈 거예요. 무창의 악취저감 시설이 갖춰진 공장이죠. 덴마크나 네덜란드 그런 데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은 악취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 재가동이 아닌 신설에 준하는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반경 2k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사는 경우 축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데다 신설이 아닌 기존 축사를 매입한 경우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행정 소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저희가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돼지가 배출하는 분뇨는 사람의 10배. 양돈장이 재가동되면 10만 명 도시에 맞먹는 분뇨가 배출될 수 있어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자신을 소설가이자 인문학 강사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힐링센터에 투자하면 평생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받았는데 정작 그 돈은 외제차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자신을 소설가라고 주장하는 안모 씨가 속물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인문학 강좌 모습입니다. 인문학을 통해 속물근성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속물근성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가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불쌍함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13,000여 명. 강의를 듣고 안 씨를 찾아오는 이도 매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이들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형이 합니다. 힐링센터를 짓는다며 이들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이 가운데 2억 원은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썼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 장소에 이렇게 힐링센터를 짓겠다라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자들이 속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씨는 대학 학력과 사업 경력을 위조해 사람들의 환심을 샀으며 이름이 같은 저자의 책을 자기 것으로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큰 돈을 얘기하며 노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이제 연봉 1억이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되고 다 벤츠 하나씩 사주고 돈을 너네들이 어떻게 버는지를 보여주겠다. 경찰은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악인들에게 꿈의 무대인 전주 대사슴 놀이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은 5번의 도전 만에 흥부가로 장원을 거머쥔 최영인 씨가 차지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굶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형님 놀부를 찾아간 흥부. 피부치에게까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흥부의 서름이 구성진 소리에 실려 가슴을 뒤흔듭니다. 서른의 연륜이 묻어나는 공연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 소리꾼 최영인 씨. 출산 공백기를 깨고 돌아온 무대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5번의 도전 끝에 국악인 최고의 영예인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에 올랐습니다. 나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오늘 꼭 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큰 소리꾼 되라고. 지난 7일 개막한 제45회 전주 대사슴놀이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기악, 무용 등 13개 부문에서 442팀이 출전해 풍성한 볼거리로 전국의 귀명창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판소리 명창 부문의 최영인 씨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박연아, 무용 김건, 농악 이담농악 고준혜 등이 각각 장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명분이 나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잘한 사람이 나왔어요. 조선 숙종임금 때부터 3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주 대사습. 심사위원 비리가 드러난 재작년엔 존폐의 기로에 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판소리 명창 부문에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했고 전 종목에서 출연자의 스승이나 팔촌인의 친인척은 아예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악 고수들의 경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들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국악의 세계로 빠뜨렸던 전주 대사습놀이는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이 6급수로 나빠 관광과 레저 등 새만금 내에서 물을 활용한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정부는 내년에 미래 새만금 물관리 계획을 세울 계획이어서 시민단체들의 해수유통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의 전북 차별을 면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평화당 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산, 경남을 7번 방문한 반면 전북은 단 한 차례만 찾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사실상 무산됐다며 영남권과 차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여론 호도용이자 지역 감정만 조장할 뿐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파 가격 지지를 위해 농협이 양파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양파가 평년 대비 15만 톤가량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양파 김치를 담아 기부하는 등 팔아주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완주와 부안, 고창, 임실, 익산 등 5개 지역 2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산지 폐기 작업에 착수하고 킬로그램에 334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엔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2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해 당분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 여름방학 도내 초중고 57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민간 전문가 감시단을 구성하고 학교마다 이뤄지는 성면 해체 과정의 대응법을 교육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8월까지 도내 환경사업장의 오염 방지 시설 미가동과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배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가 가장 살기 좋은 슬로시티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고 팔복예술공장과 전라가명터의 문화공간을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리고가 이천 제1고등학교를 3대1로 꺾고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리고는 내일 월명체육공원에서 충남 천안제1고와 우승을 다툽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전주지검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홍걸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제도를 그대로 베껴 검찰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검찰 수사 통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도입도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생후 100일을 갓 넘긴 아이에게서 학대 의심 증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생후 4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증세와 함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병원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